지금부터 오토캐드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상식적인 거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캐드란 컴퓨터 에디드 디자인 앤 드래프트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그 설계를 할 때 그 제도 다이라는 걸 썼습니다. 그 제도 판이라고 봐야 되겠죠. 종이가 A0가 제일 큰 거죠. A0까지 제도판에 올려놔 가지고 이제 연필이나 그 제도 샤프 같은 거를 가지고 사용해서 그렸죠. 그걸 갖다 이제 캐드화 한 겁니다. 오토캐드는 오토데스크사에서 만든 캐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캐드가 지금 오토캐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회사의 캐드가 있습니다. 잠깐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서 여기 가져오기 이렇게 보니까 여기 DG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DGN이라는 게 마이크로스테이션이라는 그 캐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마이크로스테이션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더 낫다고 봅니다. 뭐 어떤 게 더 절대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3D와 2D를 모듈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으면서 렌더링까지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유저가 많지가 않습니다. 한때는 한국에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오토데스크가 1982년에 발표가 됐는데요. 이 마이크로스테이션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렇게 늦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사의 그 오토캐드의 그 아성을 못 허물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도 가장 호환이 되는 게 여기서 마이크로스테이션의 DGN 파일이라는 겁니다. 파일 확장자가 DGN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게 되면은 이 DGN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구성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는데요. 캐드는 어떠한 분들이 배워야 되느냐, 설계와 도면이 필요한 모든 산업 분야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건축이나 아니면 기계를 다루시는 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산업군이 있죠. 거기에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이게 3D 모듈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로 오토캐드는 2D 정도를 하고 나중에 3D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3D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전용 3D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3D 프로그램은 렌더링을 해서 사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물론 오토캐드도 뭐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좀 뒤처진다고나 할까요? 직업군에 따라서 3D를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 하고 저한테 나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계 부품을 다루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건축이나 인테리어 쪽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3D 프로그램을 해야 좋은가, 이것을 갖다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1982년 말 도스 버전으로 어떻게 시작했느냐, 명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다 전부 다 명령이라고 합니다. 총 그룹의 이름은 리본 메뉴라고 하는데요. 라인을 하게 되면 이게 라인이라는 아이콘이 아니고요. 라인이라는 명령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서클 하게 되면은 서클이라는 아이콘이 아니고요. 서클이라는, 그러니까 원이라는 명령이 실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그려라. 지름을 그릴 것이냐 반지름을 그릴 것이냐 이렇게 대화식으로 여기에 이제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제 하나씩 해보면 알 테고요. 그래서 그걸 무료 체험판을 받는 것은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셔 가지고 오토데스크 컴이나 오토데스크 co.kr로 들어가게 되면 쉽게 한 달간 30일 무료 체험판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학생 또는 교육자는 3년간 무료입니다. 풀 버전으로 받았을 때요. 이게 지금 풀 버전인데요. LT 버전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물론 LT 버전은 지금 이 버전보다는 가격이 약간 싸겠죠. 그래서 LT 버전은 아니면 몇 가지 정도 명령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언어팩을 인스톨하게 되면 영문과 한글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바로 여기서 영문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영문 프로그램으로 다시 띄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이쪽에 보게 되면은 여기 물음표가 있죠. 물음표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언어팩 다운로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점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인들이 맞는 버전을 선택을 해가지고 2019까지는 32비트를 지원했었는데요. 이 두 놈은 32비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2020은 지원했었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언어팩 여기 클릭을 하게 되게 되면은요, 여기 랭귀지 팩으로 들어오게끔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64비트 뿐이 없습니다. 64비트 뿐이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건 왜냐면은 어차피 32비트 윈도우를 사용하게 되면은요, 지금 메모리가 만약에 16기가 8기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32기가 이렇게 꼽혔다 하더라도 윈도우 32비트는 4기가 이상을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새는 그 프로그램 사이즈들이 커가지고 실행 파일들이 벌써 몇 기가씩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32비트가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PC가 지금 32비트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64비트로 OS를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가 64비트여야 되고 물론 저 프로그램도 64비트용으로 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CPU는 i7 정도 이상, 그래픽 카드는 한 2기가 이상 정도 되면 좋습니다. 이 그래픽 카드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3D를 하시게 되게 되면은 렌더링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사실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이미지화 이렇게 하게 되겠죠.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그래픽 카드가 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게임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래픽 카드가 좋아야 되겠죠. 모니터는 뭐 이 정도는 다 이상을 지원을 할 테고요. 그러게 되면은 오늘 오토캐드 화면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그래서 요 맨 위에 보게 되면은 신속 접근 도구 막대가 되고요. 요 지금 A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새로 만들 게 열기 저장, 그러니까 우리가 파일을 저장한다든지 다른 파일을 불러온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파일을 내보낸다든지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내보내게 되는데 어떤 걸로 내보내느냐, 여기서 미리 하나 말씀을 드려보죠. 가져오기에 보게 되면은 서로 캐드라고 하는 것은 서로 컨버전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PDF 파일 가져오기가 18버전인가 뭐 거기서부터 생긴 거고요. 여기서 파일을 대게 보게 되면은 저장, 이렇게 다른 이름을 저장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옆에 보게 되면은 여기 아이콘들이 있죠. 여기서 요 바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여러가지 좀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은 여기가 이렇게 꺼내져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도면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길 얘기하는 건데요. 이걸 갖다가 여기다 하나 꺼내 놓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나중에 본인들이 또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또 이렇게 꺼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닫으려고 하게 되면 마우스 우클릭을 해가지고선 신속 도구 막대에서 제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조금 아까 하나가 없어졌죠. 외부를 조정하는 거 다시 우클릭 웹 모바일 열기 이걸 갖다 우클릭 하게 되면은 도구 막대에서 제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거가 되겠죠. 다시 꺼내 놓으려고 하게 되면 여기서 다시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거 말고요. 내가 이 치수라는 명령을 갖다가 아니면 이 그 수치를 붙이는 거죠. 수치를 붙이는 건데 이 아이콘을 갖다가 하나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쪽에다가 하나를 추가를 하고 싶다고 한다게 되면은 마우스 우클릭 가지고 신속 접근 도구 막대 추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클릭 제거 이렇게 하면 다시 없어졌습니다. 메뉴의 이쪽 부분을 갖다가 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리본이라고 하고 요 홈 탭에 딸려 있는 종속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리본 메뉴에는 각 패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기 패널, 수정 패널, 주석 패널, 도면층 이렇게. 그래서 여기 화살표가 있는 것은 여기 아랫방향에 있는 것은 한꺼번에 다 표현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그릴 수 있는 이런 명령들이 여기 숨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홈 탭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삽입 탭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주석 탭에 주석이라는 건 뭡니까? 도면을 다 그리고 나게 되게 되면은 거기에 설명도 필요하고 수치도 붙여야 되고 어떤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하시게 되겠죠. 그걸 다 우리는 총 주석이라고 합니다. 파라메틱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현재 이 화면에 대한 환경이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그래서 뷰 큐브
일단 이거 활성화되어 있죠.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가 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뷰 큐브, 예, 도구막대 이렇게 하면 꺼지죠. 오른쪽에 파일 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일을 갖다가 하나만 열어놓지 않고 계속해서 열 수가 있겠죠. 예, 그것을 갖다가 이 탭을 보게 할 것이냐 말게 할 것이냐가 되겠죠. 한번 잠깐 꺼볼까요? 이렇게 됐죠. 클릭 다시 켜놓고요. 배치 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갖다가 배치 탭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하나를 지워놨네요. 예, 그래서 두 개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 배치 탭이라는 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없어지죠. 그러니까 모형 공간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왔다 갔다 못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통상적으로 항상 켜놔야 되겠고요. 그래서 모형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업 공간을 얘기합니다. 예, 모형 공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뷰포트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항상 켜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것을 꺼놨다고 한다면 여기서 끄고 키고 해놔서 모형 공간과 이 프린트 공간을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쪽에는 프린트를 하는 공간이다. 이쪽에는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는 모형 공간이면서 뷰포트라고 한다. 예, 요 UCS 아이콘이라는 것은 요 놈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제어하는 것은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대충 이 화면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 놈을 이쪽으로 일단 붙박이를 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이쪽 여길 갖다가 우리가 상태바 혹은 상황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홈 탭으로 일단 돌려놓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맨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요 점점점 이렇게 있죠. 작대기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체크되어 있는 것은 다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누르러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다 꺼내져 있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파랗게 색깔이 진한 것은 활성화를 시켜놨다는 거고요.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꺼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 켜져 있죠. 요것을 뷰포트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요 마이너스 키는요, 우리가 요 뷰에 가서 보지 않고 여기가 뷰포트니까요. 그래서 뷰포트를 여기서 제어를 할 수 있다. 뷰큐를 여기서 끄고 다시 키고 아까 봤나요? 예, 그리고 지금 평면도인데 여기서 정면도로 볼 것이다.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정면도로 돌아오죠. 여기도 정면도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게 구태여 있을 필요가 없다. 화면만 걸지적거린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면도로 일단 해놓고요. 예, 그래서 이 놈을 갖다 뷰포트 컨트롤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다시 한번 복습 삼아 파일 탭, UCS 아이콘, 명령 바, 여기를 상황 바 아니면 상태 바, 그 다음에 리본 메뉴, 그 다음에 각 이런 것을 갖다가 패널이라고 한다. 주석 패널이다. 이렇다는 얘기죠. 다시 여기다 갖다 놓으면 다시 달라붙는다는 것도 먼저 번에 잠깐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화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